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고 따뜻하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대기질도 무난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서 아침, 저녁에는 많이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지금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일기도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꼈는데요. 내일도 계속해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새벽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1도, 전주 10도,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강계가 5도 선으로 평년과 비슷해 많이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 24, 대구 25, 강릉은 27도까지 올라서 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북한 역시 함흥이 26도, 평양은 2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상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건조함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은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방에는 초속,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가 넘는 거의 태풍급에 맞먹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정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불조심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날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보입니다. 농가에서는 이 기상 상황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루 일과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지어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1년 농사의 성패는 날씨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라든지 기온 요인 중에서 기온과 그리고 강수량 또는 일조 시간과 같은 이런 기상 요인들의 변동에 따라서 생산량의 변동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재배 가능한 농작물의 선택이나 품종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파종에서부터 생육관리 그리고 농약살포뿐만 아니라 수확 작업과 같이 영농의 전 과정에 날씨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상을 확인하는 것은 영농에 있어서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농사에 꼭 필요한 날씨 정보 오늘도 많이 담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농가 날씨 오늘 다룰 주제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모내기 철입니다. 모내기를 앞두고 신경 써야 되는 기상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내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상 요인은 가뭄 피해입니다. 전년도 겨울부터 당해년도 봄에 이르기까지 눈이나 비가 부족해서 저수율이 낮게 되게 되면 논 썰이기와 같이 본논을 준비하는데 관계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서 가뭄의 피해는 실제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국지적으로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내기를 할 때 가뭄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기상청에서 발표한 가뭄 예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약한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들입니다. 최근에 5개월 동안의 전국 누적 강수량을 살펴봤더니 평년의 81%로 다소 적은 편인데요. 이 중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원도 북부, 그리고 일부 충청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앞으로 약한 가뭄이 예상되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용수 확보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맘때 벼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저수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실 텐데요.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저수 현황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저수율 현황은 89.3%로 평년의 78.6%와 비교했을 때는 113.6%로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 충남의 저수율이 98%로 가장 높고요. 강원도는 85.5%, 전북은 9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재 70.2%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려될 상황은 아니지만 봄철 가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히 저수율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약한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용수 확보와 함께 날씨 상황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벼 산지죠. 가뭄 예보가 있는 충남 당진의 일주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 당진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습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이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5도 선으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당진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럴 경우 논의 물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재작년이죠. 2017년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많은 벼 농가들이 모내기를 포기하는 등 심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모내기철의 농순화는 한 해의 벼농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용수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요, 벼 재배 기간 동안의 물 관리를 효과적으로 손쉽게 하기 위해서 논두렁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물막이판을 70cm 깊이로 매설한 후에 논두렁을 25cm 정도로 조성을 해주면 20cm까지도 담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 관리를 하면 될 것이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 다음 달 6월 2일까지 기상청에서 예보한 한 달간의 날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온입니다. 그래프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6월 2일까지는 평년 기온인 16도 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평년 기준 강수량은 14에서 30mm 정도인데요. 대체로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5월 후반 27일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6월 초순까지의 날씨를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앞서서 놓치면 안 되는 점들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양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기를 지나서 너무 일찍 하거나 너무 늦게 이양을 하게 되면 수량의 감소는 물론이고 품질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모내기를 하는 것이 적기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농촌진흥청 자료를 활용해서 전국의 지대별 그리고 벼 생태형별로 이양적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야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중부 지역의 조생종은 6월 상순에 그리고 중생종은 5월 중하순에 이양하는 것이 적당하고 중만생종은 이보다 조금 이른 6월 중순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어서 호남 지역은 조생종은 평야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6월 중순에 이양하는 것이 적기이고요. 중생종은 6월 상순 그리고 중만생종은 이보다 이른 5월 하순이나 6월 상순에 이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영남 지역은 평야지의 조생종의 경우에는 6월 중순에 이양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중생종은 6월 상순 그리고 중만생종은 호남 지역과 마찬가지로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이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양 시기를 알아봤는데요. 또 이맘때 필요한 작업이 바로 모짜리 관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벼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중묘 모짜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저온 피해와 주간에 고온 피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짜리를 설치한 다음에 낮에 외부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내부에 고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일자로 비닐을 찢어주거나 아니면 통풍을 해서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또 야간 저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닐 모짜리의 경우에는 보온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부직포 모짜리의 경우에는 비닐 피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모가 충분히 자랐을 때는 모 키의 3분의 2까지 물을 대주게 되면 야간의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온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게 발생할 때는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때 지금 온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모가 생육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맘때 예방관리가 꼭 필요한 그런 생육장애를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봄철에 녹화 개시 후에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출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또는 주야간의 기온차가 클 경우에는 입꽃병과 모자록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출하 시 온도는 30 내지 32도를 유지하고 35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녹화기에는 25도 내외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입꽃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찌밀 액제 500배액으로 종자 파종 후에 상자당 500cc 정도를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뜸묘 방지를 위해서는 뜸묘는 일교차가 크거나 야간 온도가 10도 이하의 저온이 장시간 계속될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야간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높여주고 낮에는 햇볕을 가려서 모가 증산을 너무 하는 것을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벼 주산지죠. 전라남도 해남군의 황산면, 산이면, 계곡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내기에 앞서서 주의사항과 또 이양 적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모내기를 마친 후에 주의점은 무엇인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모내기 때 주의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적기에 이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논물 깊이도 중요한데 이양한 후에는 뿌리내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물을 5에서 7cm 정도로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논이 평탄하지 않으면 한 논에서도 지점에 따라서 물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물이 깊은 곳은 심한 경우에 모가 죽어서 결주가 되고 얕은 곳은 논바닥이 드러나서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일한 논 준비와 적당한 물 관리도 이양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제초제는 살포 시기가 늦어지면 잡초 방제 효과가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류에 따라서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초제 처리 후에는 며칠간 논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제초제의 효과가 유지됩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이양 적기를 보면요. 지역에 따라서는 모내기를 끝난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내기를 마친 곳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네, 모내기를 마친 지역뿐만 아니라 모내기를 전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될 작업으로는 저온해충에 대한 방제, 그리고 잡초에 대한 방제, 그리고 거름주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거름주기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밑거름을 줄 때는 농갈이나 논을 썰이기 전에 거름을 뿌려서 거름이 비료가 흙 전체에 섞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벼의 단백질이 높아져서 미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복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논토양의 특성에 맞춰서 비료를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저온성 해충에 대한 방제와 함께 잡초 방제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잡초 방제는 방금 화면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저온성 해충 방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죠. 네, 저온성 해충의 방제는요, 이양 당일에 전용 약제를 사용해서 상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자 처리를 미처 못했을 경우에는 본론 초기에 물바구미라든지 또 벼굴파리류 그리고 이렇게 애멸구 이런 해충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방제가 가능한 작물보호제를 사용해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또 이 시기에 방제에 힘써야 하는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짚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맘때가 좀 지나고 나면 화분과 잡초뿐만 아니라 벼를 모두 갉아먹게 되는 멸각나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멸각나방은 강한 번식력으로 강토를 멸망시켰다 할 정도로 이름이 멸각나방으로 지어진 그런 해충인데요. 5월이나 6월 초순에 나타나서 이 멸각나방은 단 몇 시간만 발생해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관찰 즉시 방제용 살충제를 이용해서 꼭 방제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산지 중 한 곳이죠. 경기도 평택시의 팽성읍, 청북읍, 포승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북도 김천시 남년의 마늘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마늘 포기가 시들어 캐어보니 벌레가 있습니다. 마늘은 지난 가을과 4월 초에 비닐을 제거하고 토양 살충제를 살포한 상태인데요. 이 벌레의 방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진단 소견을 보니까 고자리파리로 진단을 하셨는데요. 어떤 해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고자리파리는 유충, 즉 애벌레가 피해를 입히는데요. 마늘이나 양파, 또 이렇게 파나 부추와 같은 이런 작물들의 뿌리나 인경을 가해야 하는 그런 해충입니다. 피해를 받은 줄기의 경우에는 아랫잎부터 노랗게 이렇게 말라 죽게 되고요. 또 포기가 피해를 받게 되면 뿌리 중간 정도가 잘라져서 손쉽게 뽑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애벌레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 해충의 피해는 봄에 파의 모판이나 아니면 마늘이나 양파의 봄밭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방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늘이나 양파 또 파를 재배할 때요, 부숙되지 않는 퇴비나 축분을 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숙되지 않는 퇴비나 축분이 발효되면서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고자리파리를 유인해서 많은 산란을 유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숙된 퇴비나 축분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나서 고자리파리는 토양성 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종 전에 토양 처리를 해서 사전에 방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밭갈이를 할 때 토양살충제를 10아르, 즉 300평당 5kg 정도를 뿌려준 다음에 밭갈이를 하는 것이 좋고, 비닐 피복을 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그런 사용 가능한 농약을 이용해서 관주해 주는 것이 방제에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병해충 상담소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